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한 주를 우리가 쉬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되게, 것 같아요. 근데 격주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연대의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와. 광고 두 가지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박형광 기자가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막 이거- 뿌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열감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거 좀 뿌려야 되겠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기자들이 저도 취재하느라고. 요새 장난이 스트레스가 나요. 많아요. 야, 이번에는 또 우리 이거 이정주 기자 막 뿌리고 있어요. 이거 새 거였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아니, 세번 새 상품. 예. 자,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예민해진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계속 긁고 계시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고 보채는 아이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 열감이 있다 그러시면 긁지 말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중에 막 뿌리는 게 아니라 가려운 부위에 가깝게 대고 뿌린 후에 부드럽게 문질러서 흡수시키거나 깨끗한 손에 오므려서 뿌린 후 스킨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형광 기자가 모범이네. 예, 너무 잘 쓰네. 지금 열감이 있었는데 좀 좋네요. 좀 가라앉아요? 네. 그렇구나. 예. 저도 한 번 더 뿌려야죠. 저는 사실 밖에서 안경을 써서 계속 그러니까 벗었다 뺐다 해야 돼.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단호박 샌드입니다. 제가 이게 광고가 너무 재밌었어요. 오. 광고가 뭐냐면 폭삭 깎아수다야. 요즘 인기 있는 그 드라마보다 더 뜨거운 소문떡의 시그니처.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드세요. 오. 단호박 샌드가 초특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인공 단호박 샌드는 통 단호박을 아낌없이 넣어서 만든 두툼한 샌드떡인데요. 안동 단호박 특유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설명만 해드렸는데 저도 군침이 도는데 정가 2만 원의 이 단호박 샌드를 단 일주일 동안만 폭삭 확 할인된 13,8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알찬 10개 구성에 심지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총 10만 원 상당의 리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무려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드리는데 이 정도면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더보기 클릭 후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할인 혜택, 무료 배송 그리고 리뷰 이벤트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개 안 하신 게 있는데 이 속에 호두 이런 게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예. 단호박 샌드. 예, 단호박 샌드. 예. 자,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아침에 제가 8시쯤 먹었거든요. 요때 되면은 좀 당 떨어져가지고 좀 힘든데 그게 없어요. 단호박 샌드의 힘이다. 예, 폭삭 깎아서 드릴 때 얼른 구매해서. 이건 저도 사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사가지고 누님 보내드리세요. 내가 보내드릴게. 저 이게 아침밥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박형광 기자님 누님이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한. 누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님 보고 계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단호박 샌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가관이던데 기사를 쭉 종합을 해봤더니 법조 기자들 어제 이 재판 취재하느라 진짜 폭삭 소화수다. 진짜 힘들었겠다. 야, 이 궤변을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예, 장난 법조 아니죠. 기자들 진짜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93분 동안 혼자 진짜 미스터 59분이 맞구나. 저는 그 대목이 야. 진짜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감사원장 탄핵 안 했으면 안 했을 거다. 그때 대비해서 계엄 준비만 한 거다. 감사원장 탄핵했으니까 계엄한 거야.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사실은. 그리고 내란머리에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여전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절대 안 결정문도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식대로 좋아 빠르게 가 이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주 기자님? 근데 저는 헌재 결정문 그날 나올 때도 네. 이제 그 당일에 그게 이제 요지는 4페이지짜리고 원래 결정문 114페이지짜리잖아요. 제가 그날 다 읽어봤었는데 그거를 그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보충 의견에 그래서 헌재의 일사부재리 탄핵 소추에 그 부분 그리고 무슨 또 나머지 이거를 이제 형사 소추에 대해서 전문 진술 요 의견 말고는 8명의 의견이 다 일치했어요. 네. 다 일치한데 심지어 윤석열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조차도 윤석열의 어제 그 형사재판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본인들 끌어내라, 뭐 이진우 사령관한테 시켰는데 밑에 했다. 그거 다 밑에다 써놔요. 문장에. 그러니까 이 뭐 블라블라블라 위에 이제 그 참고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네. 예, 피고인의 그 피청구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딱딱 찍어놔요, 아예. 네. 예, 그리고 부정선거론 무슨 국정원에서 그때 데이터 서버를 선관위 걸 했니 안 했니 있잖아요. 네. 윤석열 쪽이 주장한 그 모든 허위 사실들 하나하나 다 반박해놔요. 하나. 네. 8명이 전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조차도 지금 이거를 형사재판이 아닌데도 미리 사전 조사를 받고 여러 명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홍장훈 전 차장부터 시작해서 한 4-5명이 똑같은 진술해요. 14명 사살조, 1000명단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탄핵 공작이다. 네.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그 학생이 야단치듯이 일침을 가하는 게 있어요. 문장에 보면. 네. 예, 정신 좀 차려라 임마. 약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또 왜 그러니 이러면서. 너가 안 한 게 아니라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네. 않은 것이다. 뭐 네.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네. 막힌 거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게 뭐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 사람이 가야 될 곳은 법정이 아니라 그 정신병동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철저하게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계획적이다. 예. 아, 지금 이것도 그렇죠.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아할 때 공소기각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왔다. 그거 너무 다 이기고 황당하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거의 뭐 그까짓 거 대충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집요하게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윤석열에게 포기란 없다라는 게 양보남 의원의 평가예요. 아. 근데 약간 이제 저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히틀러를 본보기로 삼은 거 아닌가. 그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뭐 히틀러가 내란을 시도했다가 법정에 서서 근데 본인의 생각을 연설함으로써 사람들이 사로잡잖아요. 네. 본인도 그것을 본보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공소 기각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는 못했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히틀러는 대중들을 사로잡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윤석열 피고인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늘 동아일보도 완전 사설에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엄청 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 속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오판인 겁니다. 완벽한 오판이고 물론 지난 대선에서 0.73% 포인트 표차로 윤석열 당선이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민심이었고 국민들 몰랐던 거죠. 예, 이 사람이 이런 지경의 사람인지 모른 거죠. 예. 윤석열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선고 조작이 됐기 때문에 더 세게 더 세게 이겼어야 이길 수 되는데 있었는데. 명태균의 말에 따라서 한 10% 이겼어야 됐는데 네. 0.7% 이겼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망상이죠. 그것도 망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 자체도 다 부인.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다 부인. 다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헌재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뭐 승복은 하겠으나. 그거죠. 뭐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라고 승복을 말하면 해. 승복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재판 나오기 전에 이제 절대 승복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만 물어보지 윤석열한테는 안 물어보잖아요. 예, 그 거기 가서 야단 맞고 왔기 때문에. 아 승복하라고 했다가 야단 맞았죠. 아 승복하기 전에 승복 그 얘기를 하려고 승 꺼내려 하는데 너여 임마 이 새끼야 너아 죄송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너 이 자식아 지금 개인으로 왔냐 당으로 왔냐? 아, 개인으로 왔습니다. 가. 아 30분 만에. 예. 그 개인으로 왔으면 개인 쪽으로 말하고 빨리 꺼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쌩하니 돌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권영세 공성 예. 갔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하란 말을 그 얘기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제 그 공판을 생중계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나 기사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 무수한 칼질로 검찰총장까지 가면서 스타가 됐던 윤석열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게 한편으로 굉장히 통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해왔던 칼질들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앉아서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랬다면서요 검사들. 후배 검사들, 후배 검사들. 가르치듯이 네, 지적하고 PPT 반박하고 PPT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중계하지 않았던 게 그 지기현 판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얘기로는 너무 늦게 이 생중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히려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계몽. 우리가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네. 저런 정치인 뽑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오히려 한 번 더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생중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상 촬영 불허 결정을 내린 게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고인하고 뭐 상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 건지 아니면 지규현 판사 본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촬영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제 공익에 부합하는 재판이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현장 촬영을 기자들이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지규현 재판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는 반드시 영상 촬영이 허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어요. 촬영. 그런데도 재판부가 공개해 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 기록해야죠. 정계선 판사더라고. 네, 정계선 판사 확 공개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 앞에 사실은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당시에 뭐 설령 본인 피고인들이 뭐 스스로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느껴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결정해서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내란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규현 재판부가 상당히 좀 의심이 많이 된다. 왜 이러는지 좀 취재가 필요해 보여요.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취재를 깊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했을 때는 그런 네. 얘기가 되게 강하게 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어떤 약점이 잡혀서 손목이 비틀렸다. 오.
그게 네, 더- 그런 아, 얘기가 진짜요? 나못 들었네. 있고 그리고 예. 그렇게 손목을 비틀 정도의 어떤 소스를 자기가 발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분은 좀 거기까지라고 예.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아.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는 해주는데 저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시점에서는 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혹시 선배 그거 말씀처럼 취재하세요. 네, 네. 이게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 저도 어제 그 이병철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그 이병철 변호사님도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좀 뭐 하시기로 했는데 이거 그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 회유 또는 협박이다. 이제 100% 그럴 수밖에 없다. 100% 협박이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국제인권법 소속인데 실제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추윤 갈등 때 이때 이제 핵심이 판사 뒷조사가 이제 네네. 징계했던 핵심이었는데 이 판사 뒷조사를 이후에는 안 했을까?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목요일 날 나오셔서 조금 더 신랄하게 말씀을 근데 해주실 것 제가 같은데 들었던 얘기도 그런 맥락이에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있다고 네. 봐야 되는 저도 거죠. 그래서 이게 손목이 조금 비틀- 한 번 더 뭔가 좀 이상한 걸 한다라고 네. 하면 좀 아니 지금 빨리 강하게. 오늘 방송 끝나고 취재하러 바로? 가세요. 바로 바로 갑니까? 하세요.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취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실제 기운이 매우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구속 취소 결정을 직위원 재판부가 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심지어 영상 촬영도 불허했어요. 네. 그리고 인정신문 기초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피고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업이 전직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고 직업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박근혜는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직이죠, 맞죠? 예, 무직이잖아요. 백수. 예. 전직 직업이 대통령은 전직 직업이 아니야. 직업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지금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판사가 오히려 전직 대통령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봐줄 이상하다. 결심을 했나라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보 많이 하셔야 되고요. 바로, 그리고 정치인들도 특히 민주당 저는 이 직위원 재판부가 이상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1심에서 공소기각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활개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 왜 간 거예요? 누구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소주 한잔 하러. 네? 소주 한잔 하러 간거 아닐까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잘 가는 집이 있다면서요. 그 고깃집 있죠. 예, 네. 거기 막 자주 다닌다면서요. 자주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형원 네. 기자도 가봤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네.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게 비싸요. 가보자. 뭐 파는지. 근데 직위원 판사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도 다 그렇고 똑같은 말 하는 게 사람들이 무슨 사법부 독립 이렇게 사법부의 법관의 양심 이런 거 독립을 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존중해 주려는 거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예, 뭐 미란다 원칙 이런 것도 결국은 힘없는 사람이 네. 미란다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었어요. 다만 변호인이나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고 네. 경찰이 때려잡은 거죠. 행정 권력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법의 정신으로 안착이 된 거지.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들 봐주라고 피고인 봐주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신이 아니고 재판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감시를 잘해야 되고 네. 제가 들었던 설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뒤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3단계잖아요. 심우정이 네. 그날 아침에 기소할 때 검사장이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네. 근데 뭐 명분 사람 가면 그 전날 하든가. 근데 굳이 시간을 끌면서 8시간 그 빡킹 나요. 거기서 바로. 그 밀린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처음에 제공을 하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 취소를 하네. 네. 그리고 그걸 직시한 포기합니다. 이 3단계. 이 A, B, C가 딱딱딱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 누군가 네. 예를 들면 전직 검찰총장이라든가 배우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윤석열하고 친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법부 카르텔이 좁아요. 생각보다 다 서울법대고 네. 한 달이 건너면 금방 전화할 수 있어. 뭐 경기 서울이겠죠. 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집판사 고민되지. 이게 지금 좀 논란도 있고 나중에 윤석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태극기 그때 한참 이렇게 지지로 올라올 때 네. 전환기라고 막 설치고 다닐 때거든요. 아, 너도 고민될 거야. 내가 제 3의 길을 알려줄게. 너 이거 구속 취소해라. 어차피 심우정이가 즉시한 거 한다. 그럼 너는 네.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그 명분을 빠져나가고 잡아넣는 건 얘가 잡아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지기현 판사가 딱 하자마자 심우정한테 전화해서 야 구속 취소했다. 너 즉시한 거 포기하면 돼. 그러니까 양쪽을 칸막이를 쳐놓고 움직였다는 거야. 이거를 지기현 판사가 막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연주하는 네, 거지. 네, 네, 바이올린하고 네. 첼로랑 네. 같이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할 일. 예, 저쪽에 첼로를 보고 너 이거 박자 맞니?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하고 각자의 그걸 띄게 하는데 네. 각자의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네. 저 위에서 조감도로 움직이는데. 너무 음모론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걸 네. 의심하고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취재하고 근데 있다. 가능한 얘기긴 하죠. 네. 가능한 얘기긴 하고 누가 막후에 큰 손이 움직이는 네. 것 같긴 해요. 제 네. 느낌에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뭔가 약점이 잡혀서 손목이 비틀렸다. 약점 잡혀서 손목이 비틀렸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네. 굉장히 정확하게 네. 원래는 보석으로 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죠? 그건 안 받아줬다. 지규현 판사가. 아니 지기현 판사가 오히려 보석으로 딜을 하려고 했는데 네. 보석은 어떻습니까? 네. 아. 근데 안 받아줬다. 그 윤석열 막후에 측이 있는 막후에 있는 큰 어떤 손이 실력 큰 예. 손이. 그 안 받아줬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계속 저한테 구속 취소된다. 그거 봐라. 좀 있어봐라. 한 달 전부터 그거 봐라. 그리고 이분 구속 취소되는 날 되게 한가롭게 어디 여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진짜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아닙니다. 정치인이고. 정치인. 그래서 한번 취재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은 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배께서 네. 강하게 붙어야 된다고 하시니 네. 한번 강하게 또 붙어보겠습니다. 야 끝나고 네. 같이 가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기현한테 약점을 잡는 거는 아까 말대로 박 기자 말대로 첫 번째는 딜을 해보고 네. 원래 딜을 해보고 두 번째 협박하거든요. 협박 확 들어가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려고 딜을 해보다가 네. 이게 깨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명의 도용한 거 있다며 뭐 예를 들면 네. 가족 중에 뭐 있다며 이런 식으로 뭐 판사들 법조인들 참 뭐 박봉이지 이러면서 슬쩍 흘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이 사람 왜 탄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국회에서 심우정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한 지가 넉 달은 되는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그리고 윤석열 트라우마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 핍박받은 검찰, 그쵸. 핍박받아서 검찰총장까지 갔다. 이러면 잘못하면 심우정도 출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괜히 한덕수처럼? 덩치 키워줄 필요 네. 없다. 그냥 그 정권이 어차피 곧 이제 네. 대선이잖아요. 네. 지금 대선 기간에 들어간 거고. 곧 정권 바뀌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 아닌가? 그 편이 제일 낫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정주 기자가 더 취재한 게 있어요? 저는 요거 그러니까 좀 세게 취재하고 있어요? 이 사안을 지금 좀 쫓아가는데 이게 뭐 저 끝단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게임 끝나요. 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이제
설득하는 취재를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접 기자를 못 만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토스에서 어허. 혹시 뭐 누가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냐,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음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세게 푸시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심우정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 이게 채용 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력 선정? 나는 8개월짜리 뭐 인정되는 건 8개월짜리밖에 안 했어. 2년을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전체 2년 2개월 중에 뭐 네. 이것저것 했는데 나머지는 다 월급 안 받는 뭐 조교 이런 거예요. 예, 월급을 받는 4대 보험이 되는 것만 경험과 경력을 분리하거든요 지금. 그쵸. 네. 경력을 인정한 거지 경험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다른 채용자 그 지원자들 있잖아요. 네. 다 경력만 인정됐어요. 본인만 경험 인정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심 총장 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해서 냈더니 외교부가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공을 저쪽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예, 그건 외교부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우정 총장 쪽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아니 외교부가 밀어내서 뽑아줬지 누가 뽑아달래? 이 소리예요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난 네. 몰라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근데 네. 그 전에 쿠션이 안 들어갔겠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보잖아요. 검찰총장 딸이 아니었으면 아니 외교부 직원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얘는 경험이 경력 같네 해서 얘만 해주겠어요? 모든 코스에서 다 이게 발생하거든요. 네. 뭐 경제학 석사를 정치학 그 국제정치 석사로 바꾼 것부터 바꾸고. 시작해서 특히나 심우정 딸에게는 몇 가지 한 7개 8개 특혜가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의혹의 핵심이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외교부가 그러면 그 실무자가 그냥 해줬을까요? 그거를 정말 아무 정보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실타래는 각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특검 해야 돼요. 네. 심우정 총장 딸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 임명해서 그 이규원 검사 그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얘기했어요. 한 개 검사실이 한 달만 하면 딱 끝나는 사건이 심우정 총장 딸이다. 이 사건 특혜 채용 비리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권만 있으면 기자들이 만약에 수사권만 있으면 당연하죠. 일주일이면 끝나는 판인데 사실. 기자들이 수사권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끝나. 그렇구나. 전화할 필요 없고 핸드폰 앞선 줘보세요. 줘보세요. 네. 저도 네. 그 문자 나왔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연구원님 그죠? 하면서 네. 아유 우리 실력 있는 연구원님 저희가 그죠? 받아서 저희가 뭐 영광이죠 하면서 네. 개인 번호 주면서 그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상사가 처음 들어온 신입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과잉 친절을 베풀면서 개인 번호를 주면서 꼭 연락 줘라. 나 너랑 친하고 싶어 이 메시지인 거거든요. 왜냐면 나 너 누군지 알아. 너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너 누구 딸인지 알아. 이거거든요 사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보통 중소기업 물려받을 때 아들이 그냥 대리로 들어가서 잠깐 일주일간 직무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직무 체험. 너무 적확한 표현이다. 직무 체험. 예. 근데 제가 요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복잡해서 이게 추가 취재를 계속 하면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사건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이죠. 2024년 초에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어요. 네. 외교관 양성. 옛날에 사법연수원 같은 거죠. 국립외교원에 공무직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가 있고 심 총장 딸이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외교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개예요. 아 그렇구나. 난 예. 국립외교원만 있는 줄 네, 알았어요. 두 개예요. 두 예. 개고 맞아요. 사람들 헷갈리니까 예. 이 두 개가 작년 초, 올해 초 두 번. 이렇게 발생한 거고 예. 작년 초에 발생한 게 석사학위 소지자, 예. 석사학위 예정자 이 사건입니다. 예, 예, 작년 초에 예. 국립외교원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한 게 이제 경제학 석사. 음. 갑자기 그 경제학 석사 뽑다가 탈락하고. 네. 예, 한 명 뽑혔는데 한국어가 서툴다. 예. 예, 한국에서 한국에서 잘하고 예. 모든 걸 한 사람한테 야 너 한국어가 서투는데 왜 외국어를 잘하니까 네. 건덕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 정도 하면 바이링구얼들이 예, 들어가거든요. 영어도 잘하는 예, 애들이. 예. 그러니까 트집 잡는 게 한국어의 뭐 표현력이 서툴다. 표현력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모욕적인 네.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따지면 진짜 박 기자랑 저도 표현력이 딸려요. 네,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네. 하면 못 알아먹는 사람들 있거든. 그렇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네. 내가 들었을 때 넌 별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을 떨어뜨리고 바꾼 건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이제 바꿀 때 보통 우리가 운전기사 뽑으면 운전기사가 안 뽑혔어. 네. 그럼 운전기사에 대한 공고를 한 달 늘리지. 그렇지. 운전기사 뽑다가 왜 요리사를 뽑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예, 직종을 바꿔서. 네. 근데 외교부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하다가 국제정치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고를 바꾼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정희 의원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예전에 이게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사례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기계 전공이에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예,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뽑는데 에너지 관리 막 기계 쪽인데 기계를 다뤄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무 경험이 예, 있어야죠. 운전면허증 장롱면허 많아요. 네. 근데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네가 언제 운전을 해봤냐? 실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실무 경력을 추가한 거야. 예. 전형이 바뀐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네. 자격증에다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네.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장롱면허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의 앞에 운전사 구하는데 야 면허증 있는 놈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해봤니? 그래서 뭐 실제 운전 능력을 예. 검증해봐야죠. 예를 들면 오케이. 이 캐딜락이면 큰 차 해봤어? 그치.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조사와 수사가 매우 필요하다. 지금 43분이라서 우리가 갈 길이 멀어. 아, 그럼요. 네, 우리가 대선 얘기해야 돼가지고. 약간 윤석열 네. 마냥 야, 그만 얘기하세요 했는데 20분 더 얘기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PPT 띄워봐. 네. PPT가 없어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김대식 의원이 국민의힘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캠프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유상범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더 이상 독고다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뭐 윤한홍 의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찐윤계들이 홍준표로 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이제 대선판 특히 국민의힘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정통한 두 분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출입을 몇 년 했죠? 되게 오래 했죠. 저 한 4년 했죠. 네. 네. 자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당권 싸움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이건 대권 싸움이 아닙니다. 당권 싸움이다. 당권 싸움이고 그래서 한독수 총리 뭐 등판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옮겨보면 네. 한번 써먹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다. 한덕수.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대권 나오더라도 당권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당 생활한 그 기반도 없기 때문에 네. 대권용이다. 한번 그 얼굴 마담하는 거기서 그친다. 그래서 당권 싸움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4명 뽑지 않습니까? 네, 네. 1차 컷오프. 거기에 지금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5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1, 2등은 김문수, 홍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3, 4등 놓고 이제 세 분이서 싸우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당 기반이 사실 저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지금 당원 어쨌든 일반 여론 100%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 민주당 당원 분들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3, 4등 안에 들 수도 있다. 네.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 2위를 홍준표, 김문수로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4위가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다. 네, 네. 이렇게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파전에서 이제 4인이 컷오프가 될 거다. 야, 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자기들이 1등할 거라고 그러던데. 모두가 1등 모두가 대통령이에요 이미. 제가 어제 이미 예. 나경원 캠프의 그 모 인사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예. 지금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략이 뭐냐. 그래서 예. 약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략이 기도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 물론 이제 저랑 친하기 때문에 좀 농담식으로 예. 얘기한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모두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정치판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너 명징하게 너 안 된다고 생각할 거 하는데 네. 본인이 출마한 사람들은 다들 되게 명확하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된다. 네.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뛴다고도 하고. 그렇죠. 아니 예. 왜냐면 그게 실제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그렇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밀어주겠어? 그러니까 나도 비포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반쯤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우리 이정주 기자는 4인 컷오프 누구 예상합니까? 어, 비슷해요? 저는
저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까지는 들어오고 어제부로 구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근거가 있는데 네. 한동훈과 안철수가 마지막 싸움을 할 겁니다. 한 자리 갖고. 왜냐?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에. 네. 잘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잘 안 때립니다. 원래. 왜냐면 탄핵, 계엄 같은 편이었거든. 그리고 색채가 원래 겹치는데 안철수 후보랑 한동훈은 약간 윤석열을 공적으로 둔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월동주적 이런 네.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하고 한동훈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열었고 이 포문은 겉으로는 안철수가 먼저 연 것 같죠. 제가 최근에 취재하건데 한동훈 대표 쪽이 겁나 전화 돌리고 있어요. 어디에? 전직 당협위원장들한테. 전직 당협위원장들한테. 네, 제가 그래서 몇몇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뭐 취재해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한동훈 대표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가 온대요.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네. 뭐라고? 가스라이팅으로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끊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심지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전화가 왔는데 한동훈이 당선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원님 그렇게 감 떨어지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걸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이번에 뭐 경선에 본인들이 1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 기자 말대로 사실 한동훈도 감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에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경선 자기가 1등이라고. 그러니까 경선 4인 컷오프에서 자기들이 1등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네. 1등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올라오느냐? 양자 대결까지 결선에 올라올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 둘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1등은 우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두 분 취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4등 또는 5등인 거잖아요. 한동훈 위험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험하다. 왜냐면 한덕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한때는 그 봄날 같은 형제였잖아요. 한덕훈. 한덕훈. 왜 둘이 싸웁니까? 한덕훈? 한덕수. 한덕수. 연대해야지. 연대해야지. 이게 한동훈의 문제예요. 우리 12월 6일 만에 다 친했잖아.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덕훈 공동정부 세운다며요. 맞아. 그랬잖아. 진짜. 그럼 봄날 있었어요. 12월 6일 날. 같이 서가지고 설레발치고 타내고 뭐 우리 둘이 먹어보자. 정치 이렇게 냉정합니다. 비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얼마나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요. 동생이라고 챙겨줘서 한덕훈 하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해당 행위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열받죠 당연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몰린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속 그 단일화 원샷 게임 지금 한번 당 한 번에 먹으려고 단일화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너네 많이 깨고 올라와라. 끝에서 나랑 한 방으로 해서 내가 먹어. 요렇게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면 관심이 한덕수한테 지금 가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기사는 한덕수 위주로 쓰게 돼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이 관심을 못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못 받게 되면 거기서 언더독은 더 관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크호스처럼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덕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그래 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슈가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반탄핵 전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탄, 반탄 전 탄핵이 소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한동훈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라는 큰 파이가 나와버리면 저기 약간 호남 색깔 잡탕밥 지금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호남 섞고 뭐 애매한 경제 무역 통상 섞고 뭐 행정고시 뭐 안정감 있다 섞어가지고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그냥. 핵심은 그렇죠. 네, 그냥 한덕수. 그 사람을 지금 여러 가지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관심 때문에 중도층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중도층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근데 저는 조중동의 그런 주의 주장이 먹힐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도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중도의 민심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내란 종식. 그런데 끊임없이 한덕수가 출연하면 중도 표심이 흔들린다. 저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한덕수 출마하면 중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뭘 흔들려요? 내란 종식으로 빨리 가요. 안 흔들린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왜? 조중동을 보니까. 그렇죠. 네. 쓸데없는 생각이죠.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하면 8점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인지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렇죠. 국가 원수의 자리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호감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아니까 찍는 뭐 그런 어떤 효과일 뿐이지. 한덕수 같은 경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란에 같이 걸려 있는 동조한 사람이
이라서 사실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옥 가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네.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아니, 저는 건지. 무엇보다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네. 한덕수 총리 대해서 무슨 뭐 호남 행보한다고 요새 설치고 다니잖아요. 네. 뭐 호남 전북 출신이라고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우리 가족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이낙연 총리도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네. 예, 영광 광주 가보세요. 지금 한 표로 나오나. 지난 지방선거 때 이낙연 총리 내려와서 자기 뭐 미는 사람 영광 있었거든요. 그 군의원인가 시의원, 그 도의원 다 떨어졌어. 다 왜? 떨어졌어요? 이낙연이 와서. 이낙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가 진보당이 됐잖아요. 이낙연이 찬조연설 해주고 예. 이낙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환규가 마이크 잡고 돌아다닌 지난 재보궐선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아니, 분명하게 보고 바보가 평가합니다. 아니에요. 바보가 호남이 아니에요. 무슨 한덕수를 지지합니까? 호남이. 그러니까 전주 출신. 근데 이 사람 네. 고향까지 바꿔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본질을,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치인들만 그런 판단을 못해. 왜냐하면 조중동을 보니까 취재 편의점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조중동 들어오십시오. 보고 네. 이상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네. 안철수, 네. 한동훈, 이재명에게 올렸죠. 가장 큰 선물 후보 대선 안 돼. 네. 아 요 공격 시그널 시작했습니다. 잘 요 시그널 잘 봐야 이게 돼. 둘이 꼴찌 싸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저는 아침 이거 보고 진짜 예. 이 사람들 진짜 예측이 틀리지 않는구나. 우리 철수 형도 진짜 예. 이게 너무 투명해요. 금방 보인다. 네, 쫄리면 바로 공격해.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역대급 찐윤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친윤들이 다 지금 그 흩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 근데 실제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신당이 결성될 수도 있고 한 지금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박수영 의원도 연판장 이분 그때 나경원 전 의원 그 연판장 돌릴 때도 연판장 네,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희대의 철새. 희대의 철새. 지금 또 안에서 연판장. 철새는 도래지가 좀 작은 네. 뿐이야. 이걸 또 뭐 권한대행에 출마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라는 건 전 좀 처음 보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연판장 전문가네. 이런 네. 초식이 없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게 해당 행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해당 행위 가능하고 그리고 저 부분은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떡밥만 던지고 하는 거지. 사실 저분들이 무슨 의원이 요청이 뭐 53명 하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박기자 말한 대로 나가세요 그러면 신당 차리면 되잖아요. 당원과 그게 옳든 그르든 네. 당원과 민심이 포함된 당 후보를 뽑는 건데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상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율이 5대 5예요. 그걸 그 비율 내리지 않아요. 당원 비율을. 근데 여기서 선출된 후보를 나중에 원샷 게임으로 당도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 나가세요 그러면. 예, 신당 창당 할 수 있나 보게. 절대 못 합니다. 네, 그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소속이 한 10억 써야 되는데 그걸 쓰겠냐? 그리고 지는 법카와 선거잖아요. 진짜, 이게. 예. 제가 이기는 선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는 선거거든요. 예. 누가 야당이 10억을 붓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김한길 대표 그쵸. 위주로 네. 해가지고 신당 창당한다 설만무성하다가 결국에는 탄핵받고 끝난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연기를 피우는 것은 그 뒷배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도 그렇다고라고 확신이 좀 드는 건 이유는 뭐냐면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경북 지역은 진짜 다 하나같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고 경북에서. 예, 초선 그러니까 비례 초선 분들도 다 하나같이 한덕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기자들한테 다 짜고 야 우리 다 한덕수라고 연막 쳐. 말하자. 그게 아닌 이상 네. 정말 뭔가 이제 지시가 오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지시나 오더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그 제가 좀 더 취재 중인데 제가 취재한 거는 김건희가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듣는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왜 한덕수를 그쵸. 픽했는가 이게 네. 예, 그 생각의 원류를 이제 찾아가야 돼. 예. 김건희가 그 정도 머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추정인데 성일종 의원 있죠. 네, 지금 국방위원장.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당을 오래 출입해 보지만 성일종 의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그 좋게 말하면 좀 신박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4차원이에요. 예, 한 번씩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예,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신박한 소리 하는데 네. 제가 당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성일정 의원이 첫 구상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에게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김한길 그쪽 그 옛날에 합쳤던 지금 낙동과 오리알된 네. 그 반문 반명 호남 세력들 있죠. 네. 예, 그 잔당들 예. 쭉 갔잖아요. 박주선, 뭐 지금 한전사 김동철 예, 한 자리씩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김한길만 지금 팽당하고 예. 요쪽 깔아들, 요쪽 놀고 있거든요. 예. 요쪽 사람들이 또 이런 전략, 이합집산? 이합집산 전략 전술에 능합니다. 예. 예, 요런 거 뒤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뒤에서 밑장 빼고 뭐 등 칼 찌르고 이런 거 민주당에서 분란 일으킨 이 특징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처음에 제가 모 취재한테 들은 말은 네. 처음에 성일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형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못 이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명계를 데려오자. 성일종이. 예, 이게 첫 구상이에요. 첫 구상이고 그때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제가 들었던 3명.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오. 네, 정세균 오늘 이낙연 얘기 나오셔가지고 예. 딱 요 그림이야. 그래서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김부겸을 데려와서 예. 반명 빅텐트를 치자. 오. 예, 이게 또 시작한 겁니다. 예. 예, 지난번 선거 때 하든지, 예. 지난 대선 때 그 대장동 터트려서 이재명 죽이려고 그 난리치고 윤석열이 뭐 5.18 가고 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만 막으면 된다. 예, 그 박스권 만들라고 또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반명 빅텐트.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집합 또 시작한 거죠. 예. 내란이고 뭐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이 있었고 이분들이 여기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응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낙연은 줘도 안 먹고 어차피 인기가 없으니까 네. 이낙연 호남에서 표가 더 떨어지거든. 일단 데려오면 지 동네는 데려와야 내 동네도 안 돼. 김부겸 전 총리 제가 봤을 때 대구에서 한 몇 표 나올 것 같아. 네. 뭐 가족들도 있고. 네. 이낙연은 한 표도 안 나옵니다. 네. 예. 오히려 분노에 서울표가 떨어져 나갈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도 안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낙연 총리 다시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고 예. 정세균. 네. 정세균 총리는 지금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지. 예. 정세균 총리가 이쪽으로 올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아니 그럼요. 절대 안 그런 오죠.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 구상이야. 예. 원래 전통적으로 막 그림 그려놓고 여기 반명 비명이구나 해가지고 소설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그 중에 막 뭐 이제 그 고위 예전에 고위층 했던 전직 의원이 이런 네. 반론했고요. 야, 근데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김부겸이면 뭐 윤석열 시즌 2 아니냐? 그 우리 사람이냐 임마? 약간 이런 식의 예. 반발했다는 거야. 예. 이분이 TK 분인데 예. 반발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김문수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접점을 잡은 게 한덕수다. 아. 예. 이게 지금 이 구상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성일종 의원의 미안하지만 머리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나도 어제 이 네. 취재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저도 국민의힘 당직자한테 들었어요. 네. 이게 오래된 얘기다 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한 12월 20일경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탄핵 직후 탄핵 직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은 이제 후보 내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거다. 후보 내면 뭐하냐 어차피 질 거고 이 탄핵을 2번이나 받은 정당이 무슨 그 국민들 볼 낯이 있어서 후보 내고 선거를 하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성일종 의원이 전화를 했대. 네. 성일종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그런 말 하라 그랬어? 왜 후보 내지 말자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마. 누가 그런 얘기 하자 그랬어? 박수영이 그랬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에서 후보 내지 말자는 건 전술이 될 수 있다. 우리 당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가 한덕수까지 빌드업이 됐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이런 판을 짜는 거냐? 그 판에 멤버가 있으니 정진석, 성일종, 박수용.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뒷배는 용산이다, 윤석열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하고 정진석 그쪽에 박덕흠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박덕흠. 예, 정진석 실장과 박덕흠 의원이 사돈지간이잖아요. 네. 예, 요쪽 이제 인맥으로 혼맥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 성일종은 충남이니까 그쪽까지는 소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용산발인데 용산발에 당연히 윤석열 머리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구도고 그럼 김건희인데 저는 이제 김건희의 귀를 가면 누가 잡았는가? 김건희가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 이 생각의 원류를 따라가 보자 이거. 이걸 시나리오를
이 시나리오를 낼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누구? 야 이거 네 머리로 생각했니 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김한길이에요 이거는. 김한길? 네, 저는 그래 봐요. 근데 많이 편찮으신데 요새.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한길 쪽의 세력들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신당 창당 시도하다가 엎어졌어요. 근데 김한길 대표 많이 요새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판을 짜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닐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사가 있다 생각해요. 책사가 왜냐면 있다. 이게 아이디어 내는 거는 직급별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대리나 사원도 때로는 사장보다 더 좋은 걸 냅니다. 네. 예, 정치판은 그래요. 핵심은 정진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핵심은 정진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주변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반론하시려거든 언제든지 반론권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의도에 피카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대선 그죠. 구상을 그리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아이고 큰일이네. 11시 2분이 됐는데 저희가 또 그것도 얘기가 여쭤봐야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아직 네. 진도 못 나간데 10분만 더 합시다. 10분만 더 합시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되든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그밖에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가 출마했을 때 안 전 절대 안 한다고요. 한다. 일단 출마도 안 한다고요. 첫 번째가 출마고 출마했을 때 단일화잖아요. 네. 일단 첫 타가 꺾여요. 쳤다가 네. 출마 못한다 한덕수.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단일화 할 것 같아요. 한다. 네. 어,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대권이 아니거든. 당권이거든. 네, 당권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 합의를 하고 네. 한덕수한테 밀어줄 것 같아요. 네. 한덕수한테. 한덕수 네. 밀어주고 나는 당권 먹는다. 그렇지. 예, 이 그렇게 판으로 할 것 간다. 같아요. 예. 그게 오히려 나은 판이고 예. 물론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지금 후보로 선출된다면은 본인 예. 아마 정주행할 것 같은데 예, 다른 후보가 되면은 아마 밀어줄 것 같아요. 이준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준석 의원은 대구에서 계속 이게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게 간다. 본인도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합당을 하자니 화성이 걸려요. 그러니까 동탄 선거가 재선이 힘들어요. 그러면. 네, 왜냐면 그렇죠. 그 국민의힘 이름 달고 동탄에서 재선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또 혼자 이렇게 10% 20%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은 네.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아마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합당이 무조건 되게 굉장히 유력해 보였는데 네. 지금은 좀 독자 행보로 가지 않을까. 네. 독자 행보로 네. 끝까지 완주한다. 그 당의 사정도 나쁘지 않아요. 재정이. 재정이 네. 예, 버틸만하다. 버틸만해요. 저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냐에 따라 상성이 달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렵긴 한데 내일 선거하면 김문수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근데 아직 한 달이 남았죠. 네. 이거는 이제 판이 흔들리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 절대 합당 못합니다. 이게 완전 노선이 달라요. 네. 특히 계엄에 관해서. 아니, 탄핵에 관해서. 자유통일당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 네. 이건 합칠 수가 없는. 네, 합칠 수가 자유통일당이랑 합칠 수 있겠죠. 네, 네. 합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둘이 분대 이제 2등 싸움을 할 거예요. 그 중에 3등은 해산. 네. 잘못하면 잡아먹히잖아요. 잘못하다가 네. 국민의힘 만약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랑 붙었어. 네. 근데 2등 했는데 뭐 유의미한 득표가 나왔어. 뭐 이재명 뭐 47, 뭐 48, 51 나오고 네. 이쪽이 뭐 23, 22, 21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산됩니다. 네. 정계 개편이 일어나요. 정계 그렇게 될 개편. 거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좀 이게 달라요. 둘이 좀 특수관계잖아요. 네. 명태균으로 이어진 특수관계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삼각동맹. 복닥시켜줘. 홍준표 후보가 되면 합당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내년에 서울시장을 줄 거예요. 이준석한테 이준석에게, 예. 홍준표가. 너 나랑 단일화하자. 합당하자. 네. 이번에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내가 나가서 지고 올게. 그럼 당권 내가 지고 지선 때 내가 공천할게. 너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합당수는 갈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합당 수순 간다. 말이 통한다. 많이 그리고 통하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홍준표 복당을 시켜줬잖아요.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거기 매개고리가 명태균. 명태균이고. 예. 나경원이 되면 예. 거기는 민주당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을 거야. 나경원 후보 되면 만약에 예. 여기는 완전 숙적이 되는 거야. 예. 그냥 둘이 같이 죽자. 이렇게 게임이 될 거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되면 물론 될 리가 없지만 이거는 그림이 조금 다른 건데 네. 둘 중에 하나 흡수당할 거예요. 표가 겹쳐요. 네. 약간 팬시한 MZ 자기들 자칭 예. 팬시한 MZ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20, 30대 표고 개혁 보수를 자칭하기 때문에 한쪽이 흡수됩니다. 이건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군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한덕수가 나오는 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한덕수가 등판하잖아요. 완주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이쪽도 계엄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혁 보수 노선을 그렇죠. 지키려면 완주할 수밖에 없다.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13일 페이스북에 굶주린 사자 들고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누구를 물어야 되나 이렇게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우리 그 명태균 그 사장의 그 두 명의 타겟이 있죠. 오세훈, 홍준표. 네, 근데 이미 오세훈은 깨갱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타임라인만 봐도 네.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한 게 4월 9일 오전이에요. 네. 4월 9일.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4월 9일 저녁에 명태균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출마 번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본인이 공지에 몰렸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현직에서 이걸 방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취재한 부분이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걸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그 표현 자체가 그때 그 표현 보면서 저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사형 선고가 날 사람들이 어허. 사형 선고가 나면 내가 한 달 안에 사형시키겠다. 네. 이거 완전히 이 선 긋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명태균 씨에게도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야, 너 윤석열이랑 사이 안 좋아졌지? 내가 너 챙겨줄게. 내가 이준석이랑도 친해. 너 이준석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잖아. 같이 가자. 요 얘기를 넌지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우리. 너 나랑도 친했잖아. 우리 좋았잖아. 정전하자. 네. 이 얘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는? 저도 비슷하게 봐요. 명태균 씨는 거의 반 정치인이라 보면 돼요. 반이 아니라 온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님, 영감님 네. 막 아이고 나는 비대위원장 하기 싫어 안 돼요. 일주일에 비대위원장. 안 돼요, 돼요. 안 돼요의 네. 가장 황지. 김종인 영감님 하시면 그 반대로 오면 돼. 네. 저는 기사 쓸 때 늘 그렇게 보고해요. 네. 김종인이 뭐 안 온다. 옵니다. 나는 뭐 권력에 관심 있어. 네. 그냥 보지도 않고 반대로 해서 가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걸 또 배웠는지 이렇게 한 번 떠보고 살짝 간보고 한 겹 더 가는 거. 네. 예, 두세 수를 놓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뭐 물어뜯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타협하자고. 물어뜯으려면 그냥 물어뜯으면 되죠. 녹취록 공개하면 돼 오늘이라도. 네, 네.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또다시 대선판이 세게 열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또 이 권력을 탐하고자 사실 양심이 있으면 저는 후보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끝까지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표받겠다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여하튼 그들은 또 이제 먹잇감이 눈앞에 보이니까 굉장히 서로는 달려들고 치열해요 있다. 지금. 네.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하게 또 권력 재밌는 다툼.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서 네. 여론조사를 할 때 그쵸. 당의 기조국에 보고하도록 하게 네. 했잖아요. 네. 등록하고. 네, 그거는 사실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치. 네, 서로 이제 야 너 여론조사 장난치지 하지 마 이거거든요 사실. 서로 믿자. 신뢰 따위는 없다. 그리고 그 이번에 K 버팅 안 쓰잖아요 국민의힘 네, 경선에서. 맞아요.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싸움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네. 못 그거는 믿겠다 왜 이거. 서로 못 불신. 믿겠다 이거예요. 못 그거죠. 믿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2판 4판이구나. 네, 이양수 사무총장은 네. 4월 7일 이전에 신청했어요. 우리 K보팅 쓰는데 4월 7일 이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K보팅 못 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아니 그 당연한 우리가 대선판 벌어지는 게 4월 4일 날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판 벌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 신청했었어야지라고 네.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자, 이 와중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요. 하여간 큰일입니다. 산 넘어 산이다 싶기도 하고요. 해결해야 될 내란 종식의 과정이 너무나 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이 상황 현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